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규탄하며 우크라이나에 추가 무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퇴임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기 지원의 속도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은 내년 경기 위험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더 낮추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은은 특히 통상 환경응의 변화 등으로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커진 점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24일 테슬라의 주가가 전날보다 7.35%가량 오른 462.25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대차가 전날 테슬라 충전기 어댑터의 무료 배포를 발표하면서 주가의 상승 탄력이 더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의료기기 제조업체이자 올해 마지막 IPO 기업인 파인메딕스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합니다. 기업의 최종 공모가는 희망밴드의 상단인 10,000원으로 확정되는데 지금 이 시각 기업의 주가는 105%가량 오른 25,0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6일 목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현지 시간 24일 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1% 내외의 상승세를 보이게 되면서 이 본격적인 산타 랠리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이날 시장은 이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서 조기 폐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1.3%가량의 상승폭을 올렸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유입됐었던 이 저가 매수세가 이날까지 지속이 됐었고요. 또 M7 전 종목이 이 상승 마감한 가운데 테슬라가 무려 7%의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전날 현대차가 이 테슬라의 충전 시스템에 맞는 어댑터를 무료로 배포했다는 소식이 좀 호재로 작용하게 되면서 지금 시각 우리 시장에서도 전기차 충전, 전기차 부품, 그리고 2차 전지까지 테마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M7 이외의 종목들 중에서는 브로드컴이 3%대 상승, 또 팔란티어가 4%대 강세 보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미중 간의 양자컴 경쟁 역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우리 국내 양자 산업의 반사이익 기대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 양자 암호통신 그리고 초전도체 테마까지 동반 상승 중이고요. 또 로봇 테마도 현재 장 초반 강하게 움직이네요. 이 오픈 AI가 휴머노이드 로봇의 직접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재료가 돼가고 있고요. 또 정치 테마주에서는 오늘도 이재명 대표 관련주가 강하게 움직입니다. 오늘 새롭게 발표된 이 범야권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 여전히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고요. 또 조선 테마도 오늘 반응 보이네요. 인도 정부의 관계자들이 국내 빅3 조선소를 직접 방문했다는 소식이 기대감을 모아주고 있고요. 또 이어서 제4 이동통신 관련 테마 역시 지난 화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지속적으로 상승 모멘텀 유지하고 있는 모습 보여집니다. 그럼 과연 우리 시장 지금 전체적인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강달러의 압박 속에서 약보합으로 마감했던 코스피 시장. 오늘의 경우에는 강보합권에 머무르고 있고요. 지금 시각 2,440선 막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현재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 기관과 개인이 나란히 매물 담아내고 있고요. 외인은 여전히 오늘도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680선 돌파해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현재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개인은 매물 담아내고 있는 코스닥 시장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1,455원 선에서 출발했던 환율 갑작스럽게 상승폭 높여가면서요. 1,458.7원 선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양시장이 약하게나마 빨간불 켜주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정말 환율의 상승폭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환율 주시를 해서 보셔야겠고요.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테마는 바로 CDMO 관련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약바이오가 연말 들어서 흔들리나 싶었더니요. 산타랠리 대신에 이 제약바이오 랠리가 찾아오나 싶을 정도로 막판 들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주고 있는 이 제약바이오입니다. 오늘 이 중에서 과연 주인공은 누가 될지 잠시 후에 공개할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미국 시장은 역시 강했습니다. 일단 5.13 회복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산타랠리의 미국 시장과 자,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 올라가질 못해요. 왜 이렇게 약할까? 이미 계속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렸지만 일단 매수세가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매수세를 들어오지 않고요. 자, 서울경제에서 아침에 좋은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자, 그걸 잠깐 기사 내용을 보면은 자, 서울경제에서 반쪽짜리 산타랠리마저 실종, 한국 증시 혹한기가 길어진다. 그래서 코스피 6개월째 하락하고 있는 거 고환율, 그다음에 탄핵 탓, 외국인 개인 이탈, 삼성전자 영업이익 추정치도 뚝. 자, 미국 만약에 비관론 확산일 때에서는 한국 증시 당연히 추가 타격 있겠죠. 미국 시장 많이 조정받는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도 돈 안 들어오는데. 자, 거기다가 금리 효과라든지 뭐 부양책 등 지켜봐야 되는데 뭐 효과가 있을까도 모르겠어요. 금리 인하한다고 올라갈까요? 오히려 더 안 좋은 얘기 나올걸요. 얼마나 한국 시장이,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안 좋길래 금리 인하를 했는데도 떨어지냐. 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최근에도 그런 얘기 나왔지만 여기도 보면은 수익률이 사상 꼴찌를 처음으로 기록할 만큼 최악의 상황이고 올 들어 코스피 수익률은 마이너스 8%대, 코스닥은 마이너스 21%를 기록을 했는데 자, 인공지능을 그다음에 뭐 로봇, 그다음에 이쪽 반도체, 일단 역대급 랠리를 구간 미국은 나스닥은 33% 올라갔고 대만도 28% 올랐고 일본도 16%나 올라갔을 정도로 글로벌 증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락을 한다는 거. 지금 뭐 여기 다 지금 내용이 아주 적나라하게 제가 여태까지 했던 얘기들 여기 다 나오죠. 자, 내년 1월 달 트럼프 취임을 시작하고 시장 변동성 확대할 다양한 이슈가 있는 가운데 뭐 효과도 뭐 미비할 것 같다부터 해가지고 일단 국내 실적도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내년 1월 출시를 앞두고 하향 추세가 예상이 된다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1월 딱 시작되게 되면 좋은 얘기를 막 얘기를 하기보다는 지금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전날 뭐 그 현대차가 무료 충전기 뭐 거기다가 뭐 테슬라에다가 뭐 납품한다 그래갖고 관련주들이 막 움직이면 그러면 코스피가 자 지금 볼게요. 코스피가 이러면 됩니까? 지금 오늘 5% 급등을 하든 7% 급등을 하든 10% 급등을 하든 폭등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그게 폭등이 나오고 싶어도 그런 호재가 있든 저런 호재가 있든 오늘 가는 것들이 있어요. 충전기 관련주들도 움직이지만 로봇주도 움직이고 양자기술도 움직이고 뭐 조선주도 움직이고 뭐 엔터주도 움직이고 우리나라 뭐 호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 호재에 맞춰서 그러면 코스피가 왜 5% 10% 급등을 왜 못하냐고요. 못하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걸 꼭 제가 여태까지 쭉 얘기했으니까 또 얘기해봤자 여러분들한테 겁만 주는 거기 때문에 지난 방송 한번 돌려보세요. 돈들이 안 들어옵니다. 오늘 프로그램에도 계속 나와요. 코스닥도 나오고요. 코스피는 나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26일. 배당 기준일로서 오늘까지 주식을 사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유지가 됩니다. 과거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을 굉장히 좋게 보고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오늘 막 사요. 원래는 막 조 단위로 사고 막 5천억 단위로 사고 아니면 기존은 안 팝니다. 근데 자꾸 팔아대요. 그럼 내일은 배당락일이라 그래서 내일 27일이죠. 그러면 배당을 이제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팔고 도망가야지 하고 대부분 배당을 받은 사람들은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일반적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10번 중에 8, 9번, 거의 9번 정도는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제가 여태까지 전문가 생활 2006년도부터 해봤지만 배당락일 날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는 날은 제 기억에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배당락일인데 올라가더라고요. 왜 올라갔느냐? 그때 당시에는 산타랠리가 굉장히 강했고 그냥 장이 좋았어요.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배당락일인데 올라가네. 물론 꼭 한 번은 아닐 거예요. 뭐 기억을 끄집어내면 뭐 2번, 3번 있었을 수도 있는데 제 기억은 한 번입니다. 그래서 배당락일 날은 시장이 폭등장, 상승장이 아니고서는 올라가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배당을 받았던 외국인들과 기관들도 팔지만 여러분들도 나 배당 먹었으니까 팔아도 배당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대부분 떨어지게 되는데 오늘 지수가 아니 미국 시장 한번 볼게요. 미국 시장 5일선 안착을 했습니다. 좀 전에 기사도 봤지만 전 세계 글로벌 증시는 다 상승하고 다 좋았단 말이에요. 나스닥 지금 조금만 더 올라가면 역사적인 고점 또 돌파하게 생겼죠. 다우존스는 5일선 회복하는 좋은 모습 나왔죠. 그러니까 다우존스랑 나스닥을 봐서는 미국 주식은 사도 돼요. 지금도. 살 수 있습니다.
꼭 M7 아니더라도 제가 지난 때에서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얘기를 했었었죠. 뭐 줌, 뭐 커뮤니케이션부터 해가지고 뭐 무슨 팔란티어서부터 해갖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름들이 어려워서 제가 외우지는 못하지만 뭐 여러 가지 미국 주식들 꼭 M7 종목만 있는 게 아니다.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브로드컴, 뭐 테슬라 좋은 회사들이죠. 하지만 미국의 소형주들도 있단 말이에요. 소형주 해봤자 걔네들도 조 단위 넘거나 100조짜리거나 뭐 50조짜리거나 우리나라보다도 어쨌든 무거운 종목들인데 어쨌든 다우존스 이렇게 나스닥 이렇게 만들면 쟤네들은 그냥 좋아서 가는 거예요. 경제도 좋고 경기도 좋고 사람들도 즐겁고 소비도 막 살아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우려야 될 수준이지만 경제가 안 좋은데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게 그게 제일 안 좋은 거죠. 근데 쟤네들은 주머니에 돈들이 많으니까 인플레이션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돈을 잘 버는데.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걱정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 가지 걱정들을 아마 내년서부터 하지 않을까 기사들이. 근데 그때에서 과연 우리나라 증시는 잘 버텨줘야 되는데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들. 저 오늘 수급 보면은 수급에서도 외국인들이 안 삽니다. 오늘도. 투자자별. 그러니까 지금 전략은 막 주식을 사면 안 돼요. 지금은 관망을 하거나 좀 가는 애들 따라붙지 마세요. 따라붙지 말고 지금 로봇주들부터 해갖고 뭐 양자기술 갖고 있는 사람들 최근에 들어갔다 물린 사람들 지금 반등 주고 올라오잖아요. 그럼 수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하면서 가야 됩니다. 이유는 내일이 배당락일이기 때문에 대부분 떨어지는 날이니까 오늘 수익 나올 때 어느 정도 챙기는 게 좋겠죠. 뭐 다 챙겨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수익 난 것들은 좀 챙기고 그다음에 이번 31일 날은 폐장일이기 때문에 휴장입니다. 그럼 27일하고 30일 딱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올해는. 딱 이틀 남았고 신정 쉬죠. 그럼 1월 2일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지금 도널드 트럼프 2기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되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뭔가 이제 드라이브를 걸 겁니다. 뭔가 얘기를 할 텐데 그게 무슨 얘기가 나올지를 모르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딱 되자마자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다 평등하게 잘해주겠습니다. 이런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면 미국 사람들한테 저는 잘해줄 거고 미국을 부국경망하기 위해서 열심히 미국 사람만 잘 살면 잘 된다. 이런 얘기할 것 같아요. 저는 후자에다가 봅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지금 얘기들이 다 그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을 더 잘 살고 더 어쨌든 뭐 위대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미 벌써 얘기해 나왔기 때문에 그 얘기는 동맹국하고 또 같이 간다는 얘기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제가 뭐 빨대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가 나올지를 모르니까 이제 이틀 남았잖아요. 내일은 배당락일이고 그러니까 오늘은 덤빌 필요가 없다. 왜냐면 우리나라 코스피 보면 뭐 올라가요 오늘? 아무것도 안 올라가요. 올라갑니까? 코스피 하나도 안 올라가죠. 코스닥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하락 종목 수도 더 많아요. 어떻게 된 게 코스닥이. 코스피도 하락 종목 수 더 많네. 그러니까 코스닥이 미국장이 저렇게 역사적인 또 고가를 돌파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돈들도 안 들어오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올라갈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사들 내용들 좋은 얘기만 보지 마세요. 안 좋은 얘기를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진실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율도 내려갈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환율도 안정화되는 얘기는 없고 지금 이렇게 환율이 살살살 올라가죠. 만약 환율이 여기서 계속 이렇게 정체된 상태에서 계속 올라가면 그리고 일각의 뉴스를 보게 되면 환율 때문에 뭐 삼양식품이라든지 음식업종이라든지 자동차 업종 좋을 것이다. 그렇죠. 원래는 그랬죠. 원래는 그랬는데 이것도 1월 달에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경고망동하지 말고 일단 여러분들이 현금화가 아직 안 돼 있다면 반등 주의.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폭락할 것 같아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느낌은 폭락할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확정적인 건 아니고. 왜냐면 지금 수상하다 그랬잖아요. 뭐 지금 뭐 떨어지겠다라는 뭐 그런 확정적인 얘기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수상하다. 그다음에 지금 그렇게 장이 좋지가 않다.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제 얘기가 취소되려면요. 환율이 내려가든가. 제 얘기를 벌써 몇 주째 얘기하죠. 한 달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환율이 내려가든가 외국인들이 조 단위로 2조, 3조, 5조 막 사야 됩니다. 안 들어오죠. 그럼 우리는 계속 수상하다 생각을 하고 시장이 안 올라가잖아요. 지금 뭐 미국장 올라가도 안 올라가, 뭐 호재가 나와도 안 올라가, 뭘 해도 안 올라가면 이건 지금 뭔가가 문제가 있구나. 그렇죠? 우리 사람 몸도 밥을 먹었는데 힘이 없거나 밥을 먹었는데 자꾸 잠이 오거나 밥을 먹었는데 막 갑자기 막 눈이 핑핑 돌거나 뭐가 몸이 이상하면 뭐가 문제가 있으면 소화가 안 되면 여기 꽉 막혀 있는 느낌이 있으면 뭐가 고장이 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뭐가 지금 고장이 났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제학자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증시가 정상이 아니니까 약간 경계감을 가져가면서 이제 올해 딱 이틀 남았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1월 시작인데 1월 시작할 때 대부분 연말 연초장에서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무리하지 말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뭐 아직 종목들이 뭐 시장들이 뭐 급락할 조짐이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2,400을 지금 지지할지 안 할지 일단 모르는 상황이고 만약 2,400이 깨지고 나서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면 악재들이 이것저것 나올 것들은 많단 말이에요. 만약 환율만 가지고도 이러다가 뭐 4,800원 간다, 뭐 4,900원 간다, 5,000원 간다, 이러다가 2,000원 간다, 그럼 2,000원 가면 IMF인데 뭐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버틸 재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수상하기 때문에 아직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사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정상적이 아니라는 거는 그건 알겠어요. 왜냐면 오늘 같은 날 원래 폭등을 해야 되거든요. 배당 기준일이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조 단위로 들어오고 내일 떨어지고 해야 되는데 오늘 코스피가 왜 3% 5% 폭등을 안 하고 코스닥이 왜 7% 폭등을 안 한다는 얘기죠. 저는 그게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같은 날 원래 폭등이 나와야 되거든요. 안 나오기 때문에 조금 경계를 하면서 가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정말 이제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체크해야 할 몇 가지 증시 일정들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겠는데요. 가장 먼저 오늘이죠. 이 12월 26일 장 마감 시점까지 매수를 하셔야 이 배당 관련된 부분들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요. 또 배당금과는 상관이 없이 금액과는 상관이 없이 모든 배당금에는 15.4%의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찬가지로 내일이 이제 배당락일이죠. 27일에는 매도 물량으로 인한 주가 하락에 반드시 유의하셔야 된다는 점까지 챙겨가시길 바라면서요.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 샵 0082번으로 문자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지금 얼른 세 가지 통해서 바로 신청 주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이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이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반드시 유의 바라면서요. 오늘 장의 주인공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 장 표적 종목 알테오젠 오늘 또 나와줬네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알테오젠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너무 궁금하네요. 현재 0.51% 견조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시각 29만 8천 원 선까지 현재 회복한 상태입니다. 이대로 오늘 좀 30만 원 선 돌파를 해주면 참 좋을 텐데요. 오늘 과연 알테오젠 어떻게 공략해볼지 지금 바로 전문가님 말씀 듣고 올게요. 자, 알테오젠 올라갈 때는 상당히 좋은 뉴스들, 재료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돈들도 잘 벌 거고, 잘 벌었고, 앞으로 영업이익이라든지 로열티라든지 뭐 돈방석에 앉겠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SC 제형 변경과 그다음에 그 항체 약물 적합체 ADC 뭐 이런 이제 신약이라든지 이런 항암에 대해서 혹은 이제 이런 앞으로의 이제 기대 전망치에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여전히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갖고 나올 때 가격을 터무니없게 밑으로 많이 내렸던 이유는 우리나라 시장이 흔들릴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저런 좋은 종목들은 가격을 확 내렸을 때 그때 잡으면 이거는 뭐 거의 뭐 수익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오늘 미국장이 지금 역사적인 또 고가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 그 가운데 미국에 있는 뭐 테슬라가 지금 오늘 뭐 7%인가 8%인가 전날 급등을 하고 뭐 다 급등했어요. 엔비디아부터 해갖고 M7 종목도 싹 다 올라가고 미국은 지금 빵빠레 올리면서 지금 뭐 사상 최고치 벌써 사상 최고치가 몇 년째입니까 지금? 근데 1년은 넘은 것 같고 계속 사상 최고치 조정받고 또 사상 최고치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맨날 떨어지다가 지금 이렇게 떨어졌으면 전 세계 꼴찌인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미국이 저렇게 올라갔다 그러면 오늘 배당 기준일 날 배당을 받기 위해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 지수가 폭등이 나와야 되는데 안 올라가죠. 하락 종목수가 더 많죠. 이거 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지금 기업들의 영업이익 추정치들도 지금 원래는 전망치들이 다 좋게 나왔었습니다. 다 좋게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국가 간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게 외교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 우리나라 외교가 혹은 우리나라 지금 정부가 아파요. 우리나라 증시도 아프지만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아플 예정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증권사들에서 영업 이익치들 수출줄에 대해서 비상 났다라는 얘기는 아직 안 하죠. 근데 비상이 날 것 같아, 안 날 것 같아요. 나라 간의 국가 간에 뭔가 거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나라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뭐가 문제가 있는데 오장육부가 문제가 있는데 손발이 제대로 될 일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사람도 그렇잖아요. 오장육부가 다 골아 있는데 손발이 운동이 되겠어요? 뭐 축구한다라 그러면 오장육부가 지금 막 베베 꼬였는데 여러분들이 축구하면은 잘 찰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경계를 하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도 다 필요 없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조 단위로 들어오거나 환율이 떨어지면 다 무시해도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좋아질 테니까. 근데 지금 상황들이 지금 영양실조가 걸리지 않다 뭐가 안 들어와요. 돈들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알테오젠 같이 이런 좋은 종목은 떨어지면 떼땡큐 하면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전략이니까요.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얼마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시 매수 전략 오늘도 좀 유효한 그런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매수가 살펴볼 거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이 지난 종목들 현재 상황 지금 바로 체크해 보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오늘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12월 16일과 17일 셀바스 AI 13,630원 그리고 13,590원에 만나봤는데 양일 모두 2%의 상승률 기록해주고 있고요. 또 18일 셀바스 AI 13,630원 아쉽게도 상승률은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19일과 20일 루닛 6만 원과 또 5만 5천 원 선에 만나봤는데요. 이날 기준으로는 아쉽게도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요. 이어서 이번 주 종목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일 알테오젠 13만 원에 만나봤는데 매수가엔 도달하지 못했고요. 또 24일 루닛 5만 5천 원 선에 만나봤는데 아쉽게도 매수가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종목 상황들 다 같이 챙겨보고 왔었는데요. 의료, 저희 관련 또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눈에 많이 띄네요. 저번 바로 23일에 만나봤었던 알테오젠, 오늘 장에서의 매수 전략 살펴볼 거고요. 또 바로 직전 종목의 추가적인 대응 전략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자 일단 오늘 목요일이죠. 내일이 또 이제 금요일인데 전날 이제 드렸던 종목들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드렸던 종목들 현금화 대응을 조금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지금 종목들 일단 매수 가격을 다 제가 미달이 되도록 일부러 좀 내린다라는 거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루닛 5만 5천 원에 드렸었는데 루닛 자 5만 5천 원에 드렸었는데 제가 일부러 가격들을 밑으로 계속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종목들이 이번 주 아마 계속 미도달되는 사태들이 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지금 뭐 미국 시장은 좋아요. 미국 시장은 제가 나쁘다는 얘기 한 번도 안 하죠, 그렇죠? 미국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조정받아봤자 어차피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지금 벌써 미도달된 게 4일 연속이네요. 오늘 그러니까 전날 루닛, 전전날 알테오젠 미도달,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날 루닛 미도달. 목요일도 미도달. 근데 이 전략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이상하잖아요. 오늘 왜 급등 왜 안 나옵니까? 미국 시장 급등 나왔죠? 뭐 지금 뭐 글로벌 증시 뭐 경제 침체 나오는데요? 지금 좋은 얘기밖에 안 나와요 지금. 좋은 얘기밖에 안 나오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금리 인하 아마 안 할 겁니다. 안 할 것 같아요. 지금은 흘러가는 흐름 보니까 금리 인하 2번 한다 그랬죠? 한 번으로 줄인다는 얘기 나올 겁니다. 한 번이 문제가 아니고요. 아예 안 할 수도 있어요. 금리 인상은 안 할 텐데 그만큼 미국 경기가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 안 해도 돼요. 걔네들은. 물론 인하하면 기술주들 좋죠. 우리나라도 미국장 올라가면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그게 이제 미국장이 올라가면 금리 인하하면은 이제 투자금들 뭐 제약주들 반도체들 투자금 받기가 좋아지니까 기업들이 이제 뭘 하기 좋아지니까 모르죠. 이제 트럼프가 강력하게 그냥 파월 금리 인하 꼭 시켜라라고 압박을 가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해야죠.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그래도 안 올라가는 우리나라 증시인데 그래서 어쨌든 루니 그래서 지금 시장에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전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장이 지금 되게 강하고 좋았으면 지금도 사야 돼요.
지금도 사야 됩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3% 4% 급등이 나왔으면 지금도 사는 게 맞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떨어지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55,000원 말씀을 드렸죠. 미도달 됐고 뭐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5,000원 준 이유가 있다. 지금 4일 연속 미도달 시킨 가격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고요. 자, 급등명중 종목 대형 포장하고 루니 또 잠깐 봅시다. 설명은 지난번에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도 수익에서 파셔라. 파셔라. 자, 지금도 수익입니다. 파세요. 현금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파시면 되고, 자, 루닛은 지난번에 고가에서 잘 팔았고 내려오면 다시 사자. 뭐 이런 전략이니까.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은 알테오젠입니다. 자, 알테오젠. 그러니까 종목들을 사실은 뭐 로봇주를 갖고 나오고 싶어요. 지금 로봇주들 뭐 하이젠 뭐뭐 하는 종목부터 해가지고 뭐 클로반가 뭐 무슨 종목이 있고 좋아 보이는 애들이 몇몇 있어요. 있는데 왜 안 드리냐면 이유가 있으니까. 이제 시장이 지금 정상적으로 움직이면 제가 로봇주 봐야 된다 그랬죠. 의료 AI도 마찬가지지만 로봇주 이런 거 봐야 된다. 왜 머스크 관련주, 트럼프 관련주. 근데 시장이 흔들릴 것 같아서 그래요. 오늘 로봇주들 강해서 원래는 뭐 로봇, 휴림 로봇부터 해서 유진 로봇 원래는 갖고 나와야 돼요. 원래 그쪽을 봐봐요. 여기. 로봇주들 얼마나 자리가 좋아요. 원래 이거를 추천해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는 로봇. 원래는 이런 걸 추천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휴림 로봇 얼마나 좋아요. 지금 로봇주들 이게 이로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로봇주 하이젠 RNM 이게 로봇주 이게 지금 곧바 돌파하고 지금 이쪽으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로봇주들 지금 오픈 AI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한다라 그러잖아요. 이런 얘기들부터 테슬라도 로봇을 만들 거고 현대차도 로봇을 만들 거고 근데 이 로봇들이 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당장 쓸 수 있기에는 너무 비싸고 얘네들이 다 공장으로 들어가요. 공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자기네들이 와서 쓸 텐데 그래서 로봇주들은 일단 미국에 있는 로봇주들은 너무 좋습니다. 계속 갈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가야 되는데 그래서 유진 로봇 원래 이런 종목을 추천을 해드려야 되는데 아니 이 시장에서 지금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지금 이렇게 못 가면 내일 배당 나길라 이거 떨어진단 말이에요. 올라갔던 그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알테오젠이 떨어지기를 기다려서 얘를 박살나면 이거를 사라. 그래서 매수 가격을 하락 N자로 내리면 13만 원, 15만 원 정도 나오는데 더 안전하게 13만 원에서 만약에 사지게 되면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13만 원으로 오늘 안 들어와요. 한 60% 정도 빠져야 될걸요. 지금 자리에서. 그러니까 제가 가끔 가다가 종목들을 말도 안 되는 가격에다가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전에도 2022년도 하락장 오기 전에 삼성전자 하한가, LG화학 하한가보다 더 밑에다 가격을 막 주고 그랬거든요. 일부러 그래서 왜? 사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종목들을 모양들이 이쁘다고 잘못 들어갔다가 종목들이 더 싸지니까. 그러니까 알테오젠을 이 가격에 준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가격에다가 알테오젠 박살나라고 제가 뭐 기도드리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지금 상황이 애매하니까 가격들을 낮춰 잡아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에 로봇주들은 너무 좋은데 지금 시장이 이러니까 나중에 시장이 다시 좋아지게 되면 로봇주, 의료 AI, 뭐 인공지능, 반도체 이런 쪽을 그때는 꼭 드릴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안전하게 싸게 공략하라는 전략으로 알테오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알테오젠 저희 13만 원 매수가 말씀을 주셨는데요. 뭐 당연히 아까도 말씀을 주셨지만 현재가에서 이제 공략이 되는 종목은 아니고요. 워낙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미리 좀 이렇게 매수가를 설정해 주신 측면 좀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시간에도 여러분의 고민 상담 여전히 받고 있는데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면서요. 그럼 오늘의 종목 상담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가온칩스 보도록 할 텐데요. 가온칩스 지금 시각 주가 급락 강하게 나오고 있네요. 가장 먼저 이 76,000원의 20%의 이 비중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8.52% 장 초반부터 급락세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37,000원 선에 거래 중인 가온칩스 무슨 일이 있나 제가 한번 봤는데요.
오늘 바로 좀 뉴스가 떴습니다. 120억 규모의 ASIC 설계 개발 계약 해지라는 오늘 뉴스가 떴습니다. 좀 상당한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님, 이런 뉴스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까요? 자, 장만 좋았었으면 이게 무슨 고민이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 떠줘. 어차피 조정받으면 더 사면 되는데.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왼쪽에 지금 그 차트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마음 AI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막 급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막 급등이 나오는데 다른 애들은 안 움직여요. 이게 뭔 얘기냐면 지금 가는 것들은 가고 안 가는 것들은 안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그런데 그러니까 원래 이게 좋은 분위기가 되려면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요것도 가고 막 다 가고 막 코스닥 폭등을 하고 뭐 안 갔던 애들 넌 왜 안 가냐면서 막 이끌어주고 막 그러면 가온칩스도 뭐 악재가 나오면 더 사면 되고 이것도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이래야 되는데 일부만 강하게 움직이고 대부분 안 움직이니까 기대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별로 그렇게 좋은 얘기들도 안 나오니까 그래서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모양은 좋아요. 모양은 돌파가 됐죠. 여기도 돌파가 됐죠. 뭐 거래는 조금밖에 안 들어왔는데 더 들어오면서 이게 원래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물린 가격대까지 이게 기대감이 많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살려는 사람들도 이게 7만 원, 8만 원, 9만 원 올라갈 것 같은 기대감을 많이 심어다 주면서 매수세가 좀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돈들이 안 들어옵니다. 돈들이 안 들어오는 게 제일 큰 문제라 그랬죠. 전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오늘 코스피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오죠. 이거 코스닥입니다. 안 들어오죠, 지금 최근. 코스피는 그냥 대놓고 안 들어오고 외국인들. 이런 상황이니까 이래서 제가 시장을 지금 좋게 얘기를 하고 싶어도 이게 12월 3일 날에 외국인들이 선물하고 주식하고 합쳐가지고 6천억인가 8천억 들어왔을 때 산타랠리 우리나라로 이제 시작되는구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12월 3일 날. 그때까지는 제가 좋은 얘기 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때까지 좋은 얘기 한 거 제가 맞아요. 12월 3일만 하더라도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좋은 얘기 했어요. 이중바닥형이죠? 이중바닥형. 근데 갑자기 우리나라에 사태가 급변 사태가 벌어졌죠. 계엄령 사태가 벌어지면서 갑자기 혼란이 오게 되고 이걸로 인해서 전 세계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물어뜯기 좋게 돼 버렸고 그런 상황들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올라가지를 못하는 것도 사실이고 환율이 저렇게 올라간 것도 문제고 뭐 등등등 해가지고 지금 돈들은 자꾸 빠져나갑니다. 돈들이 자꾸 빠져나가요. 지금 뭐 ETF 자금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더라. 하여튼간 지금 채권도 자꾸 지금 매도세가 제가 어제 주말에 기사를 봤던 겁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나. 이거 주식 저거 저 정도 팔아갖고는 환율이 올라가지 않는데 뭘 파나 봤더니 채권을 그렇게 갖다가 팔아갖고 외국 자본들이 자꾸 빠져나간다고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그치. 채권들을 그렇죠. 열심히 우리나라 뭐 신용 채권이라든지 그러니까 국가 채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대거 매도를 하고 다 달러로 다 바꿔가게 되면 지금은 당국에서는 환율 방어를 하기 위해서 돈을 무지하게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이 지금 좋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원래는 이게 올라가 줘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들이 다 종합적으로 봐서는 이게 어려우니 마음의 각오를 하고 일단 전저점만 안 깨지면 일단 보유하는 건 좋습니다. 27,400원이 안 깨지면 어차피 여기도 버텼던 자리니까 보유를 하시고 지금은 좀 상황을 1월 달 봐야 돼요. 1월 달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과연 동맹국들한테 어떤 정책으로 같이 상생을 할 건지 아니면 자기네들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뒤통수를 후려 때릴 건지 이 부분들을 잘 봐서 모든 것들이 좋은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도 돈이 들어오면서 올라가겠죠?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는 안 되고요. 좀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 사실 저는 전략을 지금 뭐로 보고 있냐면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모든 종목들이 게릴라 전법이라고 박살이 나는 걸 기다렸다가 매수를 시키는 게 저의 전략입니다. 근데 아직 이거는 확정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 2,400이 안 깨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2,400이 깨지면 그때는 손절 고민도 조금은 해보실 필요는 있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스코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1,900원. 너무 좀 매수 단가가 높으시네요. 8%의 비중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오스코텍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봐야겠죠. 이 현재의 주가 흐름 1.65%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23,9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또 최근 이 자회사 제노스코어의 중복 상장 철회를 둘러싸고 또 굉장히 잡음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전문가님, 이 앞으로의 오스코텍 주가 흐름 어떻게 봐주실까요? 자, 오스코텍.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번 주, 그다음에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 지난주 계속 여러분들한테 상담을 하거나 시장에서 얘기하는 뉘앙스가 뭔지 알겠죠? 저도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드리고 좋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저는 보이는 대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가 2022년도에 하락장 온다라고 대놓고 얘기해서 정말 박살이 났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도 올라가려면 이런 부분들만 해결을 해주면 되거든요. 일단 정치적인 불안감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됩니다. 빨리 탄핵이 가결이 됐으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진행이 돼서 상황이 마무리가 돼주고, 그리고 나서 새 희망에 뭔가의 기대감을 주면서 정부 간에 나라 간에 뭔가 협상들이 빨리 진행이 되고, 우리 다음에 미국이 지금 이제 어떻게 또 자기네들은 또 정책을 펼칠 건데 거기 우리가 또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알고 지금 지금 국방비 내놔라 뭐 이러고 있는데 지금 우리도 그것도 방어도 해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방어를 잘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해결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현대차가 미국에다가 공장 지어놨잖아요. 엄청 많이 지어놨죠. 근데 지금 보조금 안 준다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해결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결할 것들이 많은데 지금 다 갖다 줬는데 지금 뒤통수 맞게 생겼으니 지금 이런 부분 저런 부분 그러다가 지금 돈 더 내라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해결해야 되고 저런 부분 해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환율 방어도 해야 되고, 저 환율 공격하는 애들도 머리를 잘 써갖고 쟤네들이 굶어 죽을 수 있도록 뭔가 정책들을 잘 펼쳐주고 뭐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것도 보면 어떤 부분을 걱정하는지는 알겠어요. 지금 물려 있는데 물타기를 할 거냐, 지금 당장 손절을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되게 좋으면 제가 무조건 여기서는 버티거나 조정받으면 더 사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계속 얘기하는 뉘앙스가 그게 아니죠. 근데 확정적인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한테 당장 여러분들한테 시장 급락할 것 같으니까 다 손절하셔라 이런 얘기는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아직 결정적으로 2,400이 깨지지가 않았고 악재가 지금 막 튀어나오는 상황은 아닙니다. 악재가 지금 숨어져 있기는 해요. 여러분들도 그건 알고 있는 거 사실이고, 그래서 만약에 급변 사태가 뭔가가 크게 안 좋은 얘기가 막 나온다라 그러면 손실이 너무 커요. 근데 이거는 손실이 적당하면 20% 정도 들으면 그냥 잘라버리면 돼요. 20% 정도 되면 그냥 잘라버리면 되는데 42% 이렇게 몰려 있는 거는 그냥 보유해야 됩니다. 방법은 없어요. 그냥 보유했다가 언젠가는 우리나라 시장도 뭐 정신 차리고 언젠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죠? 뭐 우리나라 뭐 계속 안 좋지는 않을 거예요. 뭐 5년, 10년, 20년 뭐 그 안에 다시 또 바닥치고 또 올라가긴 할 테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그냥 보유를,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보유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일단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좋아 보이는 상황이 나오진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보유만 말씀을 드리고 추가 매수는 한참 뒤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투자의 한계가 완벽하게 사라지는 이곳.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에 이어서요. 그 전에 잠깐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시각 환율이 1,463.9원 선, 거의 1,464원 선까지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원래 좀 고환율 기조가 있었지만요. 그래도 오늘따라 좀 환율 상승폭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네요. 이 점 주의하시면서요. 오늘은 엔비디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밤 사이에 엔비디아가 0.39%가량 올라줬었죠. 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M7 전 종목이 상승한 가운데 엔비디아도 여전히 견조한 상승 흐름 이어가 줬는데요. 오늘 또 굉장히 엔비디아 관련해서 흥미로운 CNBC의 기사 하나가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기사 제목부터 바로 보도록 하시죠.
NVIDIA sees remarkable influx of retail investor dollars as traders flock to AI darling.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AI의 대세로 떠오르게 되면서 이 개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그 말인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올해 들어서 이 엔비디아가 뉴욕 증시 개인 투자자 순매수 1위 종목에 등극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포인트 보자면요. Retail traders sent almost $3 billion into NVIDIA shares this year on balance, according to Vendor Research. 이 벤더 리서치에 따르면요. 이 한화로 약 43조 7천억 원입니다. 이 약 300억 달러를 순매수했습니다. 누가요? 바로 개인 투자자가 엔비디아에 대해서요. 정말 이 한 종목에 대해서 300억 달러의 순매수라니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SPDR S&P 500 ETF의 약 2배에 달하는 이런 유의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 작년 2023년이죠. 이때 개인 투자자 1위 순매수가 바로 테슬라였는데요. 올해에는 엔비디아가 이 테슬라마저 제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아니 테슬라도 정말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간밤 7% 올랐는데 엔비디아가 어떻게 또 테슬라를 제칠 수 있냐? 그 밑에 이유들이 나와 있는데요. It's the latest honor for the mega-cap tech stock, which has shown leadership within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has dazzled both Wall Street and Main Street.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공지능 분야에서 놀라운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이 월가 그리고 메인 스트리트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인 투자자 의미하는 겁니다. 월가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도 그렇고 모두를 매료시킨 이 메가캡 기술주 엔비디아에 추가된 새로운 영광이다. 물론 이번 12월 달 들어서 다소 약간의 조정 국면을 보여주긴 했지만 결국에 잘 탈출해 줬었죠. 실제로 이 엔비디아가 2024년 올 한 해에만 180% 이상의 주가 상승을 상승을 보여준 상태에서 마무리가 지어질 것으로 현재로서는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Net inflows for NVIDIA have seen a nearly nine-fold jump from 2021 반다 데이터 shows. 이 반다 데이터에 따르면요. 엔비디아에 대한 순매수는 2021년 대비 무려 9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실제로 반다 리서치의 또 다른 이런 데이터에 따르면요. 뉴욕 증시에서의 개인 투자자 포트폴리오에서 엔비디아가 현재 평균적으로 약 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올해 초에만 5.5%였습니다. 비중이 거의 2배 가까이 한 해도 지나지 않아서 늘어난 거고요. 또 여기에 이어서 올 한 해에만 엔비디아에 유입된 개인 투자액이요. 3년 전 대비 무려 885%나 급증했습니다. 여기에서 더 주목을 해야 될 점은 이 엔비디아 주식의 자금 유입은 대개 실적 발표 시기에 급증했습니다. 그만큼 이 단순히 거품이라기보다는 실적 발표에 따른 기대감에 따른 이런 펀더멘탈의 강화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문가님, 앞으로의 이런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 내년에는 어떻게 봐주실까요? 자, 엔비디아는 제가 그냥 뭐 최근에 미국 주식이니까 조정받으면 살 수 있는 위치를 1차, 2차, 3차를 줬는데 아쉽게도 2차부터 여러분들한테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1차밖에 안 들어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도 조금 보여드릴까 합니다. 지난 시간대에서도 미국 주식 꼭 M7, 뭐 아마존, 애플, 뭐 테슬라 뭐 이런 애들만 있는 게 아니다. 다른 애들도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일단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뉴스 기사 오늘 보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물론 여전히 지금도 테슬라가 비중이 더 많다고 저는 봅니다만 엔비디아를 또 가장 많이 샀대요. 또 올해 2024년도에서는 엔비디아를 가장 많이 산. 원래는 1위가 테슬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주식 1순위 미국 주식 1위가 테슬라, 2위가 엔비디아, 3위가 애플이었거든요. 지금 1위가 엔비디아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제가 뭐 그 물량까지 제가 체크하는 건 아니었는데 이제 기사는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엔비디아를 제일 많이 샀다는 얘기는 테슬라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차익 실현한 거죠. 잘했어요. 그렇죠. 차익 실현 많이 먹었으면 파는 거는 뭐라고 안 합니다. 그렇다고 뭐 테슬라의 비중이 뭐 빵으로 된 건 아닐 거고 갖고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을 테니까. 그래서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인데 지금 이제 새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사실 뭐 너무 많이 올라가 갖고 좀 주저주저 할 겁니다. 조정시는 사도 된다 그랬죠. 자, 한번 엔비디아 주가부터 볼게요. 엔비디아.
참 우리나라는 지금 슬픈 지금 상황에 놓여져 있고 매수도 안 들어오고 막 뭐 뉴스에서 이미 적나라하게 이미 벌써 뭐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제가 했던 얘기에 대해서 근거들은 다 있으니까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뭐 기분 나쁘라고 안 좋은 얘기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경고할 건 경고를 해야죠. 아니 돈들이 안 들어오는데 그거 안 들어오는 이유는 얘기를 해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좋으면 사겠죠. 여러분들도 뭐 물건이 뭐 예를 들어 중고 가격이든 뭐든 하여튼 뭐가 가격이 물건이 나왔는데 당근이 하나 나왔는데 당근을 10억에 팔아요. 누가 삽니까 그거를? 그렇죠? 근데 당근이 나왔는데 그게 뭐 100원짜리다. 그러면은 싸다라고 인식이 되면 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시장 싼데 안 들어와요. 뭐가 안 좋으니까 안 들어오겠죠. 저도 몰라요, 그게. 뭐 IMF가 찾아올지, 뭐 나라가 크게 무슨 급변 사태가 있을지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외국 시선에서는 다르게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외국에서는 한국 전쟁 날 것 같다 해서 돈이 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모르겠어. 뭐 때문에 돈을 자꾸 빼는지 모르는데 뭐가 안 좋으니까 뺀단 말이죠. 근데 미국 주식은 그럴 가능성이 없잖아요. 미국 경제는 제국 좋다는 기사만 나오고 트럼프가 더 좋게 만들 거고.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은 조정받으면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던 얘기가 정말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장이 상승장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줬지 하락장이거나 조정이 세게 들어오면 여기에다 준단 말이에요. 제가 장난치는 것 같죠?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술적 분석이 맞는 겁니다. 기준을 어디를 잡느냐에서 매수 가격이 여기냐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건데 미국은 확실하게 강하기 때문에 여기 줬던 거예요. 근데 지금 지났잖아요. 아니 매수 안 됐는데 저거를 뭘 얘기를 하냐 하겠지만 일단 미국 주식들은 다 강합니다. 자, 테슬라. 자, 테슬라도 지지난번 그러니까 한 2, 3일 전에 얘기를 했었던 얘기인데 얘네들 조정을 받고 제가 이거 제가 새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날 요 시간에 방송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 아무것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냅둔 거거든요. 여기를 왜 그었죠? 단타 매매하는 사람들은 미국 시장이 지금 강하니 여기를 지지를 보고 여기서도 단타가 된다. 근데 그래봤자 먹는 거 7%밖에 안 돼요. 이거 7% 먹으러 들어갈 거면 차라리 우리나라 시장 바닥을 치기를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바닥을 친다는 느낌은 여기서 장이 좋아져서 올라가는 거는 그거는 저는 아닌 것 같고 바닥을 치는 느낌은 여기서 종목들이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냥 쭉 빠지는 거예요. 원래 연말 연초장에서 우리나라 시장 항상 떨어졌거든요. 항상 떨어졌으니까 1월 달에 미국에서 이상한 얘기 나오면서 미국 시장은 괜찮은데 우리나라만 뭔가가 이상한 게 또 찜찜한 얘기 나오면서 뭐 시작하자마자 한국 방위비 15조 내라 뭐 이러면 우리나라 돈 15조 없는데 그러면 안 내면은 너네들 큰일 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겁을 주면 막 시장이 막 확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사 나온 거니까 방위비 내라고 지금 압박을 가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 흔들릴 수도 있는 거고 모르겠어요. 뭘로 흔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걸로 확 하고 떨어지게 하면 종목들이 막 30% 떨어지거나 막 이래 버리면 아니면 중국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아니면 일본이 또 이번에 불화수도 투탄 해가지고 2탄 해갖고 또 이상한 걸로 또 딴지 걸게 되면 그때는 잘 방어를 했지만 지금은 우리는 지금 뭔가가 지금 안 되고 그러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격당하면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이겨낼지 상당히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근데 그때도 출렁거렸듯이 시장이 출렁거리면 지금의 바닥의 느낌은 종목들이 예전에 2018년도 불화수소 이슈처럼 뭔가 콱 하고 떨어지면 종목들이 단기간에 30% 40% 확 빠지면 그때 잡아 들어가서 단타 치는 게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저거 7% 먹을 거면. 이 얘기가 무서운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저도 이게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이 느낌이 그래서 그래요. 제가 지금 비관론자는 아닌데 시장 상황 이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강해요. 강하기 때문에 이거 말고 지금 여러 가지 종목들을 보고 있는데요. 뭐 리프트도 있고, 뭐 줌 인터넷도 있고, 뭐 스노플레이크도 있고, 뭐 줌 인터넷 여기 줌 아까 전에 제가 줌 커뮤니케이션 이런 애들도 있고 이런 애들 보면은 미국 시장 많이 올라간 거에 비해서 이제 막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매매할 것들 미국 주식 찾아보면 많습니다. 서비스 나우, 뭐 스노플레이크, 뭐 팔란티어, 리프트, 뭐 등등, 뭐 퀄컴도 있고요. 그래서 종목들은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만 설명을 해드리고 무리하지 마셔라.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좀 더 관망하시고 내일은 배당나기일이니까 내일 시장 흔들린다고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일단은 잘 참고 견디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배당을 위해서는 오늘 장 마감까지 매수를 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내일은 배당락일에 따른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까지 알아두시고요. 또 지금 고환율에 따른 유의점, 이 수입품 가격 폭등, 또 원유 가격 급등, 외인 자본 유출 유의하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수출주 너무 기대하시면 안 되는 게요. 수입 원자재 값 상승 부담으로 이 환책 효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이 점 관련해서 투자 반드시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3가지 지금 정리하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코스피는 2,550선을 저항대로 두고 매매 시장 형성하고 있고요. 코스피가 2,400선을 지지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이탈 시에는 유의하시고요.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알테오젠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 않고요.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